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건희 회장은 혁신적 리더십과 도전 정신을 보여줬지만 재벌 중심주의 등 그늘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회장은 세계 1위 글로벌 기업의 기틀을 만든 선각자라며 고인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빛과 그림자, 명암, 공과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건희의 삼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삼성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죠. 향후 과제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이제 삼성 지킴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 예. 지킴이, 삼성 저격수. 어쨌든 삼성에 대한 문제점, 이것들을 고쳐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주장하셨던 분으로서 고인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야 똑같으시겠죠? 네, 그럼요. 이건희 회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큰 거목이었고요. 또 한국 기업 이라고 그러면 남의 그 흉내내고 값싼 제품이나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했었던 인식들을 완전히 뒤집은 혁신의 선두자였기 때문에 네. 그분의 이제 별세 소식에 대해서 애도의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그러나 이분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기업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보여줬었던 잘못된 방식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주목했던 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대, 3세대, 4세대의 경영진들이 이제 맨 앞에 서게 됐고 새로운 경제 리더십이 우리 경제를 선도할 시기가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세대 교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애도의 마음은 마음대로 갖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우리가 흔히 재벌이라고 불렸던 그 기업들의 이제 세대 교체가 다 이루어졌구나. 그 부분을 주목하라는 말씀이세요. 예, 세대 교체 사실 정치권에서 제일 필요한 대목이긴 하지만 경제 질서가 예전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른바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기업 문화, 경제 질서 이것이 지금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맞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이 몇몇 기업 총수들에게 당신들이 맡아서 기업을 운영해봐라. 그리고 경제를 일으켜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때 모든 국가적 자원과 기회와 이런 걸 다 밀어주고 모아줬던 그 특혜와 특권의 맞아요. 시대가 아니라 네. 이제 실력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될 그리고 세계적 기업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될 시기니까요. 네. 전혀 다른 리더십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전혀 다른 리더십, 새로운 리더십, 더 혁신적인 리더십을 기대한다는 말씀.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과제 면에서 들어가 보죠. 지금 그룹 승계 작업은 이게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이재용 부회장 입장이면 아직 좀 아슬아슬하다 이런 느낌이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그룹의 경영의 핵심은 삼성전자를 누가 얼마나 장악하느냐의 핵심인데 그렇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보면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의 지분까지 합쳐서 그 가족이 한 5.5 정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지분이에요. 5.5. 그러니까 300조가 훨씬 넘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5%, 6%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예전에 왜 한번 삼성전자의 그 경영권을 위협했다 이렇게 얘기하던 엘리엇이라고 하는 엘리엇. 그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엘리엇도 0.6밖에 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 0.6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들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적지는 않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가족계 한 5에서 6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장악해서 난리가 한번 났었던 삼성물산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것도 한 4.5 정도가 있으니까 그 정도만 가지고도 사실은 적지 않고 특수관계인가 잡시면 15에서 18%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끝났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상속세 때문에 그렇죠.
연이어지는 여러 부담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경영권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해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됐다고 보지만 아슬아슬한 지점이 있다면 이제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냥은 안 되고 뭔가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이걸 네. 어떻게 팔면서 이 지배체제도 공고히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다. 뭐 이재용 예. 부회장으로서는 그 말씀이신 예. 거예요. 하나를 더 지적을 해보면 네. 삼성전자에 대한 가장 큰 지배력을 갖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는 삼성생명이에요. 그렇죠. 생명. 그런데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한쪽에 투자하지 말아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라고 네. 그 해놓은 그 법을 위반한 상태가 한 26조 정도를 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위주의 시대에는 이런 걸 그냥 눈 감아줬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바꾸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저도 관련된 법을 냈고 IFRS라고 하는 그 국제 회계 기준에도 안 맞고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 감독법에도 안 맞고 그래서 어쨌든 이건 해소는 해야 되거든요. 요 해소의 지점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도 저희 정치권에서도 얼마든지 논의하고 도와줄 수 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삼성의 이제 새로운 리더가 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면에서 전혀 달라진 국민적인 상식, 눈높이를 맞춰서 본인이 좀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제안들을 해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업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는 안 됐죠. 박용진 의원. 안 됐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이 발의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대에도 냈고 이번에도 해도 그렇죠. 냈고요. 20대는 안 됐고 이제 이번에 지금 또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그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3%를 넘길 수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3%. 근데 지금은 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 지분 처분은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삼성생명 지분을 처분해서 그걸로 상속세를 내지 않겠는가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될 걸로 일단 거기까지 보세요, 박 의원님. 그게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 돈이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삼성생명의 계약자들과 삼성생명의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그렇죠.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팔아도 또 자기 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이 구조를 어떻게든 해소하고 본인의 돈과 본인의 책임질 수 있는 그걸 가지고서 회사를 운영하고 잘못되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남의 돈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던 것을 바로 잡자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21%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의결권 행사는 원래 15%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 6.6% 정도? 6% 정도를 팔아서 이걸로 상속세를 내지 않겠는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삼성생명 주식의 그 한 5, 6% 정도면 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거는 아마 그 정도 그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21% 정도라고 해도 4조 5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삼성전자 주식 지분이랑 나머지 상속세를 만들어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뭐 이렇게 많이 내, 뭐 10조를 낸다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대의 재산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늘 지적하는 불로소득의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그 한 50% 정도를 내고 할증해서 한 60%까지 내기는 돼 있는데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70%가 넘었어요. 상속세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상속세라고 하는 건 전형적으로 그 자기가 고생하지 않고 물려받는 거니까 그 본인은 아니 아버지 돈이 100억인데 내가 왜 50억밖에 못 받아 하고 아쉬울 수는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 전혀 노력하지 않고 50억이나 새로 돈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사회 기준으로 보면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상속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또 이건희 이렇게 부회장이- 지금 질문 주시는 분도 계세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상속세를 많이 내지 않는데 어쨌든 아버지의 피땀이 으로 번 돈을 나라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도 지금 있거든요. 상속세 혹은 개별 소득세는 다 사회적 기준과 정치적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미국 같은 경우 한때는 그 개인이 벌어들이는 돈의 그 소득세를요 90%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 얼마 멀지 않은 때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또 미국은 그 소득세는 또 엄청 낮췄죠. 우리나라도 소득세가 최고 구간은 뭐 한 40%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사회적 기준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다 박정희 시대 때는 오히려 더 상속세가 낮았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는 예. 더 높았고요. 그때는 뭐 또 막 그냥 나라가 기업을 탈취해 가기도 하고 그랬던 데니까 그때와 비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의 사회적 합의는 60% 선 정도가 맞는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그리고요 웬만한 기업들은 다 가업상속 이렇게 해서 5천억 매출 5천억 정도의 기업들에게는 여러 가지 그 기업을 그대로 받아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가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나 이제 삼성은 너무 큰 회사고 그런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모든 재벌 총수들 일가가 다 이 문제를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예.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고 꼼수와 특혜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일은 더 이상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상속세 하여튼 10조를 얼마나 건실하게 잘 내느냐 하는 부분과 이번 기회에 지배구조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 되겠군요. 잘하길 바라고요. 네, 아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네. 이거를 무조건 뭐 두드려 잡듯이 할 생각 전혀 없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의 일탈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지만 기업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정치적으로 이런 합의들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같이 돕고 해줄 수 있으니까 제발 이전에 했었던 방식처럼 특권과 특혜 반칙화 불법으로 더 이상 할 생각하지 말고요. 네. 새로운 안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환원 얘기도 막 나오던데 이거는 삼성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외부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각 기업별로 한 100 몇십 개가 되는 그 재벌그룹의 그 공익재단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공익재단들을 가지고 오히려 경영권 승계로 악용하거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악용을 해서 엄청나게 뿌리나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한 총 발행 주식의 5% 정도는 그거 좋은 일 한다고 그러니까 세금도 안 물리고 네. 그냥 이렇게 증여할 수 있도록 해줬었는데 네네. 오히려 그걸 악용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압니다만 우리나라의 삼성보다 몇 배 더 큰 그 그룹이 있거든요. 대기업 그룹이 발렌밀이라고 하는. 근데 네. 그 기업도 사회적 합의,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예. 그 스웨덴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사랑받고 박수받는 기업이다. 예.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박용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